자, 다음 꼭지는 말이죠. 연장해서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 무거운 주제를 다룹니다,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민 없는 국가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봅니다. 예. 국가란 무엇인가? 예. 국가는 국민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자, 우리 지금 민주당 내에, 지금 뭐 저쪽 동네 얘기를 좀 했으니까, 민주당 내에, 후보군이 있죠. 6분이 계신데,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족분 중에 저는 뭐 우리 방송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를 한다, 어느 쪽은 안 된다라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했던 데에는 누가 되었든 우리의 후보가 만들어지면 그 후보한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최선을 선택하고 싶지만 최선이 없을 땐 차악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예. 그리고 먹을 것 없다고 쓰레기통 뒤지지 말자. 예. 우리 뭐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도 뭐 힘들지 않습니까? 다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고 그거는 선생님 생각이고 그건 대표님 생각이고 우리는 생각 좀 다르거든요 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주변에 가득합니다. 예, 그 친구한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 아무리 먹을 거 없어도 그러지 쓰레기통 뒤지지 마라. 먹을 것 없다고 쓰레기통 뒤지지 마라. 그 한마디로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자, 우리 후보 중에서 누가 난 저 사람이면 죽어도 안 돼.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 가족분 중에 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우리 민주당에 저 사람이 후보가 된다면 나는 저 사람한테 표 안 줄 거야. 아, 좋아요. 그럼 표 안 주고 기권해 줬지만 그렇다면 나는 저쪽 동네 국집내 누구를 찍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지금 계신다고 한다면 손가락 분질러 버리십시오. 정치를 들여다볼 자격 없는 분입니다. 예. 그래서 전 옛날처럼 누구 싫어서 누구를 저쪽 국짐 쓰레기통 뒤지는 그런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누려서 지금 뭐 승복을 하니 많이 유치한 논란입니다. 예, 그런 것도 유치한 논란이고요. 그런데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가 나와서 그것이 논쟁 테이블에 올라가게 되면 혹시 우리 가족분 중에 예를 들면 이낙연 또는 정세균 또 김두관 추미애 이쪽 분들 중에서 야 무슨 돈으로 그 재원을 마련할 거냐 등등의 이러한 논쟁을 하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마이너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슈는 다루면 다룰수록 그 이슈를 던진 사람만 점점 부각되는 이슈입니다. 네. 그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떠나서 기본 베이스 펀더멘탈의 논리를 펼쳐본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뭐냐면 자, 국가가 무엇이냐, 국가는 어떤 존재냐 이거죠. 자, 국가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한번 보죠. 국가의 구성 요소를 보면 자,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있어야 우리가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주권을 잃은 적도 있죠, 우리도 무려 30몇 년간, 그죠? 주권을 잃었어도 다시 회복을 합니다. 찾습니다. 싸워서 피를 흘려서 쟁취를 합니다. 국가는 연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영토를 잃어도 영토를 다시 회복하죠. 그죠? 역사를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영토를 오랫동안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잃었지만 결국 자신의 영토를 찾아서 국가의 연속성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국민이 없으면 주권을 찾을 사람도 없고 영토를 찾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국민이라는 존재입니다. 그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기본소득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해요. 균등하게 지급한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균등하게 돈을 나눠준다라는 측면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균등 지급, 균등이라는 말이 그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슬쩍 사회주의적 냄새가 납니다. 그 다음에 지급이라는 말은 지불한다, 베푼다, 시혜를 베푼다는 측면에서 무언가 이렇게 베푼다는 느낌을 줍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이렇게 베푼다는 느낌을 준단 말이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게 있어서 국민이라는 존재는 국민이 없다면 국가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 존재해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국민은 국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여야 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라고 국가에 어떤 기여를 했냐고 지금 무슨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 그게 중요한 것 전혀 아니다 이거죠. 그냥 살아 숨쉬어서 존재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는. 그게 국가의 존재입니다. 예. 예. 진리는 나이비님, 예. 지금 그 이슈는,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지 말아 주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어떠한 것을 국가가 베풀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는 어떠한 의무를 지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헐벗지 않을, 비 맞지 않을, 굶지 않을. 자, 비 맞지 않을 권리. 국민이 자연풍에 노출되고 비를 맞고 길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국가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보릿고개 넘어가고 할 때는 국가 자체가 워낙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가도 그것을 해주고 싶어도 만들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G20에 들어간다, G7에 참여한다 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제력이 올라왔을 때는 국가의 의무감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만약에 남북 간에 굉장히 합의가 잘 되고 서로 대화가 잘 되고 남북 간의 갈등 관계가 해소되고 해서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선 후보들 중에 그 얘기 하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말 꺼냈다가는 뭐 빨갱이다 뭐다 어쩌다 종북이다 소리 들을까봐 아예 그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대선 후보 중에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을 겁니다. 남북 간에 서로 잘 되면 군사력만 절반으로 줄여도 한반도 자체가 항공모함인데 무슨 항공모함을 한다고 엄청난 항공모함 전대가 하나 들어서면 별자리가 몇 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한반도가 항공모함인데 아무리 항공모함들 전대크들 미사일 한 방이면은 그냥 박살날 수 있는 항공모함을 위해서 국방비를 편성을 한다? 계획을 잡는다?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F-35 40대씩이나 들여온다? 그것만 절반으로 줄여도 그죠? 할 일 많을 겁니다. 그죠? 재원의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비 맞지 않을 권리. 국민들이 비 맞게 해서는 안 돼요. 무엇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헐벗지 않을 권리. 예. 굶지 않을 권리.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돈 많이 벌어서 매일 밤 스테이크 썰어가면서 사는 건 그건 개인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생계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국가의 의무예요. 베푸는 게 아닙니다. 헐벗지 않을 권리. 인격을 유지해야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헐벗지 않을 권리. 잘 입고, 잘 빼어 입고, 슈트 잘 차려 입고, 그거는 개인의 영역이지만, 헐벗지 않게 하는 것, 기본적인 베이시스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나의 실수로 나의 부실로 내가 잘못해서 건강을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생로병사의 문제는 희노애락의 문제는 개인적 영역이지만 생로병사의 문제는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그게 바로 일생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도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 모두가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마치 그거 하나하나 만드는 것이 국가가 베푸는 시혜이고 국가가 무언가 국민들한테 그걸 우리는 복지라고 얘기하죠. 복지. 저는 그 복지라는 말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럼 복지 아닙니다. 국가의 의무입니다. 예, 국가의 의무지. 그게 무슨 복지입니까? 복지국가? 의무를 잘 지키는 국가인 거죠. 예. 그렇게 엉뚱하게 포장을 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또 뭡니까? 사회 문화적 권리. 사람이 먹고 입고 잠잠깐 보장된다면 됩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사람은 그 사회 문화적인 누릴 수 있을 만큼은 할 수 있는 그건 국가의 업무라는 거죠. 자,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비 맞지 않을 권리, 굶지 않을 권리, 헐벗지 않을 권리, 병들었을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사회 문화적 권리. 이 5가지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국가는 의무를 지는 겁니다. 그 의무를 지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국가가 뭐 국민을 위해서 무얼? 이런 그건 군림하겠다는 거잖아요. 군림하는 데에 잘하던 인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죠? 국민을 군림하고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끝판왕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잖아요. 국민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면서 그런 사고를 가진 끝판왕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슬쩍 이런 사람들 오발럽 국민을 군림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희미하게 했는데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자, 이쪽 경남에 말이죠. 창원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결혼을 하면 1억을 대출해 줍니다. 창원시에서 자, 창원시 인구정책을 보면요. 결혼하면 1억 대출을 해주고 3년 내에 첫 출산을 하면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10년 내에 2자녀를 낳게 되면 원금의 30% 탕감을 합니다. 사실 3년 내에 첫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때부터 대출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원금은 남아있지만 이자를 지원해 주니 1억 대출은 있지만 더 이상 그 대출을 위해서 내가 나가는 돈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10년 내에 2자녀를 낳게 되면 원금의 30%를 탕감해 줍니다. 1억에 30%, 3천만 원을 탕감해 주고 7천만 원만 남고 이자는 계속 지원되죠. 그리고 10년 내에 3번째 자녀를 낳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줍니다. 이게 창원시의 인구 정책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 기사를 검색해 보면 이 혜택만 다 받고 타 도시로 가게 되는, 즉 혜택만 받고 떠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10년 뒤에 떠나도 좋습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국민의 권리예요. 이사 가는 거는 그것까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건 헌법에 위배됩니다. 위헌이 됩니다. 그럼 뭐냐면, 자, 10년 동안 자녀 셋을 낳으면은 그때까지 첫 애는 10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살이나 8살, 9살 되면 아이들까지 학교 옮기고 다 옮기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자라나면은 그 사이에 또 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터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꼭 여기 묶어두겠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지만 창원시가 저러한 정책을 펼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창원, 마산, 진해가 하나 합쳐져서 창원시가 됐거든요. 옛날에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이게 수십만 인구가 전부 다 모여서 100만 인구를 만들었는데, 100만 명, 100만이라고 하는 이 라인이 위태로운 거죠.
100만이 되었을 때와 100만이 되지 않았을 때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 모든 것이 많이 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광역 도시로서의 100만을 유지하기 위한 고륙책인 겁니다. 그게 이득이라는 거죠. 창원시 입장에서는 결혼하면 1억을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3년 내, 10년 내 이렇게 해서 탕감을 해줘서 전액 탕감을 해주는 정책을 펼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게 복지 차원이 아니잖아요. 전 복지 아니에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기관이, 지방행정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란 바로 저런 케이스입니다. 국가의 의무인 거죠. 왜? 국민이 소중하니까. 자, 10년 내에 애들 낳아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냥 존재해주는 것만으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국가에게 그런 존재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무한한 책임과 의무만 가지는 것이지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맨날 그것만 보던 사람들이 그 집단에 들어가서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도시를 피바다로 만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일련의 석두도 그렇고 재영도 그렇고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발언들을 보면 아주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무도 모르고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 의무감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